어김없이 시작된 2024년 장마. 매년 장마철만 되면 지하차도가 급속도로 침수되거나 도로가 물바다로 변하기도 하는데요. 그런데 장마철만 되면 왜 침수가 일어나는 걸까요? 침수 대비를 할 수 없는 상황일까요? 오늘 저희 보고서가 부산의 상습 침수 지역 3곳을 돌아보고 침수 대비 상황과 피해 예방법까지 알아보았습니다. 첫 번째로 간 곳은 초량 제1 지하차도. 2020년 당시 기록적 폭우에 지하차도가 침수되어 3명이 사망하고 차량 7대가 물에 잠긴 장소입니다. 당시 재해 전광판 시스템 고장과 진입 차단기 부재 등 여러 악재가 겹치면서 참사가 발생했는데요. 그럼 4년이 지난 지금은 어떨까요? 현 상황은 어떤지 직접 가봤습니다. 네, 이곳은 부산역이 근처에 있어서 사람들이 늘 붐비는 곳인데 오늘은 비도 조금 오고 있고 차량 통행량도 더딘 상태입니다. 초량 제1 지하차도 상황은 어떤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잠깐 오프닝하는 사이에 비가 이렇게 쏟아지고 있는데 지하차도 근처를 지나다 보면은 4년 전에 있었던 사고가 좀 생각이 나는 것 같습니다. 현재는 공사 중으로 좀 진입이 차단되어 있는데 차량들도 우회해가지고 통행하는 모습을 좀 볼 수 있습니다. 네, 예전에는 지하차도 통제 방식이 각 지자체마다 좀 달랐다고 하거든요. 지하차도 통제 방식이 호우경보가 발령이 되면 모든 지하차도가 동시에 차단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현재 모든 지하차도가 진입 차단 시스템을 갖춘 상태가 아닙니다. 지하차도 52곳 중에서 차단기를 갖춘 곳은 절반도 채 안 되는 단 21곳이라고 하는데요. 그럼 차단기가 없는 곳을 진입하다가 갑자기 침수된다면 어떻게 대피해야 할까요? 현재 부산의 지하차도 8곳의 경우 핸드레일과 비상사다리가 설치되어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진 비상대피시설이 설치가 안 된 곳이 대다수이며 2026년까지 단계별로 비상대피로를 구축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비가 많이 내리는 날엔 조심 또 조심하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로 간 곳은 사상구청 교차로. 침수가 빈번히 발생하는 교차로로 알려져 있는데요. 현 상황은 어떤지 저희가 알아보았습니다. 네, 지금 저희가 있는 곳은 사상구에 위치한 사상구청 교차로인데요. 지난 10년간 이곳에서 침수가 상습적으로 3번 이상 일어났다고 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이 교차로를 한 5분 정도 걸어봤는데요. 보시다시피 도로가 굉장히 넓잖아요. 그러니까 뭐 초량 지하차도처럼 밀폐된 것도 아니고. 그런데 제가 이제 기사를 읽어보니까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집중호우가 발생할 때마다 도로와 그리고 상가 시설들이 침수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특히 2014년 집중호우 당시에 이 도로 자체가 완전히 침수된 적도 있다고 하네요. 근데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이 지역이 왜 상습 침수 지역일까요? 여기에는 지리적 문제가 있는데요. 이곳은 낙동강보다 지대가 낮다고 합니다. 그래서 집중호우 때마다 빗물이 하천으로 잘 흘러가지 않는 그런 구조죠. 그래서 부산 사상구는 침수 문제를 우수 유출 저감 시설을 통해 대비할 예정인데요. 이 시설은 빗물을 일시적으로 저장해 침수를 예방하는 대규모 빗물 저장 시설이죠. 하지만 4년 후인 2028년에 이 사업을 완료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완료까지 시간이 꽤 남았기 때문에 피해 최소화를 위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간 장소는 온천천. 집중호우가 내리는 날이면 도심 하천이 범람한다는 뉴스를 자주 보셨을 텐데요. 이곳 온천천에서 급격히 불어난 강물에 휩쓸린 50대 여성이 시신으로 발견되는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 현장을 직접 가보았습니다. 부산대역 부근에는 상업시설이 갖춰져 있다 보니까 온천천 범람을 대비해야 될 필요가 늘 존재했는데 지난 1월 금정구에서 홍수방어벽과 방제 게이트를 일원화해서 시민들이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도록 정비를 마친 상태입니다. 네, 지난해 급류실종사고가 있었던 온천장역 부근입니다. 이곳은 홍수방어벽은 없지만 진출입로 제어 시스템이 작동되고 있는데요. 각 지자체 예산 문제로 제어 시스템이 132개 진출입로에 전체 구축되어 있지 않다고 합니다. 작년 사고 당시에 이 문이 닫혀 있어서 피해자분께서 다시 밑으로 내려갔다고 알려져 있는데 이 문이 닫혀 있어도 비상 열림 버튼을 통해서 빨리 범람구역을 벗어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출입로까지 이동이 힘드시다면 자체 탈출이 어려운 구간에 설치된 비상 사다리를 이용하시면 탈출에 더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앞서 언급된 침수구역처럼 온천천도 아직은 위험할 수 있는데요. 부산시가 추진하고 있는 온천천 대심도 빗물 저류시설 설치가 2030년쯤에 완료될 예정이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재해 예방 등 안정적인 관리가 가능해질 예정이지만 6년 후에 완공될 예정이라 이상기후가 계속된다면 온천천 범람은 몇 년간 피할 수 없겠습니다. 부득이하게 호우가 내리는 날에 침수구역을 보행 또는 운전해서 간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때는 침수 대비 국민행동요령을 숙지해야 합니다.
보행할 때는 하수도 맨홀에 빨려 들어갈 위험이 있으니 되도록 거리를 두는 것이 좋고, 무릎까지 물이 닿기 전 높은 곳으로 대피하여 물이 빠지기를 기다리는 것이 좋습니다. 자동차 운전 시에는 타이어 높이의 3분의 2 이상 잠기기 전에 해당 구역을 벗어나야 하며, 이동할 수 없다면 탈출을 위해 창문을 열어야 합니다. 창문을 열어두지 못했다면 시트 헤더를 이용해 차량 유리를 깨거나 안전벨트를 절단할 수 있는 도구를 갖추는 것도 좋습니다. 집중호우 시에는 배수구 역류 등으로 침수가 순식간에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재난 문자를 상시 확인해 주시고, 부산시에서 제공하는 도시침수 통합정보 시스템을 통해 침수 위험 지역 재난감시 CCTV를 미리 확인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통행에 불편함이 있으시겠지만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안전지침을 잘 따라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지금까지 침수 지역부터 사고 예방 방법까지 알아보았는데요. 침수 사고는 예고 없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안전시설 설치가 빨리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보고서였습니다.